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목소리, 비단 어느 한 곳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는 강남구 세곡동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노원구에서는 지금 자치단체가 나서서 행복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행복주택일지 몰라도 그 과정만은 행복하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12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상권 침체와 낙후된 환경 등으로 개발 이슈가 많은 홍은동과 홍제동에 대한 논의가 구의회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천 김성수의 친일 행위로 명칭 변경 논란이 이어온 성북구 인천로가 고려대로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이 적혀 있어 문구 수정이 어렵다는 324 묘비가 취재 결과 김구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당 연합기숙사 건립이 성동구 반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구청과 기숙사 관계자가 모인 토론회가 개최돼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과 홍제동 일대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멀고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도 높은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에서도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등 구체적 안이 논의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 주변 상권이 침체돼 있고 보행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홍제역 인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임기 초부터 이 지역 개발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홍제역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어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고 보행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지하도 조성에는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 의회에서도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문제가 본격 논의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임기 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막대한 사업 예산 조달은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구비로 충당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신설한 생활 SOC 추진단을 통해서 내년 초에 선도 복합 프로젝트 모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피력해서 서울시 및 국토부 예산도 적극 확보하여 또 지난 2010년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됐지만 2016년 사업이 중단된 유진상가 인근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5년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주민들의 마찰로 인하여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고 지금 현재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환경 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떻게 대처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 현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 정비 사업은 유진상가 입주민들의 보상비 문제 등으로 재추진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은사거리 지하화를 우선 진행해 인왕시장 상인들을 홍제 견인 차량 보관소로 임시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이 일대 개발을 재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역세권을 조성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홍은사거리까지 연장해서 바로 인왕시장 재개발과 맞물려서 지하 공간 개발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서대문구는 내년 6월까지 홍은사거리 지하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성북구 인천로의 도로명이 바뀝니다. 인근에 고려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새로운 도로명은 고려대로로 확정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로는 6호선 보문역에서 고대 앞 사거리까지 1.2km 구간입니다. 이곳을 연결하는 27개 도로가 인촌이란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로명은 언론인이자 교육자였던 인촌 김성수의 호에서 따온 것. 그런데 지난 2월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인정되면서 성북구는 도로명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내년 3.1절을 앞두고 친일행적 지우기에 자치구가 동참하고 나선 것. 또 친일 행위자와 관련된 도로명을 쓴다는 것도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거죠. 내년이 이제 3.1운동 이제 100주년도 되고 해서 상당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도로명 개정을 위해선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의 50%가 동의해야 합니다. 성북구는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1:1 방문을 통해 동의서 받기에 나섰고 그 결과 60%에 달하는 5,300명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반대하신 분들은 가끔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현재 주소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반납을 하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인천로를 대신한 새로운 도로명은 고려대로로 확정됐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상징성을 반영한 것. 성북구는 이달 말부터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교체 작업을 시작해 내년 3월쯤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중구의회 정례회가 2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의결, 내년도 본예산 의결까지 이 모든 의결 절차가 이루어진 본회의는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경 기자, 어서 오시죠. 자, 먼저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갈등의 쟁점은 바로 예산안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이 중구청이 제출한 4,433억 원의 예산에서 총 254억 원 가량이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삭감 내역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서양호 구청장 공약 사항인 중구교육혁신센터 건립 관련된 예산 5억 원과 역점 사업이죠. 이 어르신 공로 수당 예산 192억 원 가량입니다. 이 삭감 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이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고 다음 날인 19일 마지막 본회의인 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발의합니다. 이 예산안의 내용이 이 교육혁신센터 건립과 관련된 5억 원과 또 어르신 공로수당 예산 192억 원 중 158억 원 가량을 다시 살리는 이제 이런 내용의 예산안이었던 겁니다. 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9명 의원 전원이 표결을 거쳤는데 민주당 의원 5명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서 결국엔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법에 수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부터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확정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고 다섯 명이서 하세요. 5분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윤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예? 네 분 먼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요. 존중했습니다. 존중했으면 지금 우리끼리 그 얘기한 거를 여기 와서 바꿉니까? 집행부에 대변인을 하라고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닌가? 네, 결국 민주당 구청장의 역점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의 결과를 뒤집었다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장 사퇴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자유한국당인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고 의원의 발언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공로수당이나 이런 부분 다 부결시켰지만 또 여기가 부결된 분이 다시 올라와서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시간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를 사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어르신 공로수당 관련 조례안을 심사했던 담당 상임위원회가 바로 이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이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서 표결로 통과가 되고 또 예산마저 내주게 됐으니 위원장 사퇴라는 이 강한 수위의 발언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의 표시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의원직이나 또는 이런 상임위원장직 등의 사퇴는 최종적으로 의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인 이 더불어민주당 조영훈 중구의장은 일단 이 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담은 발언이다. 이제 본인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상임위원장 사퇴를 막고 어떻게 해서든 막고 또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좀 협치하는 중구의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례회가 마무리된 건데 이 전반적인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 행정사무감사부터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처리까지 이 29일의 이 정례회 일정 동안 굉장히 바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통과된 조례 중에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우선 중구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조례안과 또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유료 방송 시청료를 지원해주는 조례안, 또 이 저소득 대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이런 복지 부문의 이 조례안들이 좀 새롭게 조례들이 신설이 됐고요. 또 논란이 많았죠.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어르신 공로수당 조례까지도 통과가 되면서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야당 의원들과의 협치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진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일부 선열들의 출생 정보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 사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재 당시 구에서는 324 묘비에 적힌 문화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묘비를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세운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인데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부안군청이 3년 전에 작성한 공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서울 효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구파 백정기 의사의 출생지 정보를 수정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올해 324 묘 표지판에 기재돼 있던 백정기 의사의 출생지를 전북 정읍에서 부안으로 수정했는데 여전히 묘비 문화는 그대로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다는 그런 일부 그 학자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수정하기는 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기념관에 백범 김구 선생이 324의 묘비 문안을 직접 쓴 게 맞는지 알아봤는데 구와는 정반대의 답이 나왔습니다. 묘비들은 이제 선생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 문구나 아니면 친필로 글씨를 쓰셨다는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324 묘비에 있는 문안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친필이랑은 무관한 건가요? 그렇지. 김구 선생이 쓴 친필이 아니고.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은 따로 있었습니다. 324 묘역 아래엔 이렇게 유방백세라는 사자성어가 적혀 있습니다.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길 바란다는 뜻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을 본떠 새긴 겁니다. 무자, 춘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48년도가 무자년입니다. 춘일 그러니까 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이 쓰셨기 때문에 김구죠. 이런 사실을 알리자 구는 묘비 문안의 정비를 위해선 공원의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문안 결정에 참고했던 국가보훈처의 자료 역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공훈 전자사료관은 본적 기준으로 백정기 의사가 전북 정읍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국가보훈처 한 관계자는 백정기 의사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원적이 전북 정읍이 아닌 부안으로 확인된 겁니다. 정보에 오류가 확인됐고 정비를 망설이던 이유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열의 잘못된 출생 정보를 학습하는 시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재빠른 정비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기획한 집중 토론 이슈를 말하다의 첫 화두는 행당 연합 기숙사 건립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토론에 출연한 성동구 측과 한국장학재단 측은 열띤 공방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집중 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현장입니다. 각 지역의 논란거리를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첫 회의 주제는 성동구 행당연합 기숙사.
한국장학재단이 연합기숙사 용지로 예정한 응봉동 4-2번지 일대에 기숙사 건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논란의 쟁점이었습니다. 성동구는 해당 용지가 행당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고 기숙사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족시설 용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개발이 마무리된 후 2년이 지나야 용도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건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준공된 이후에 2년까지도 그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어떤 변경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당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어떤 그 용도 변경 자체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이 준공되기 전 서울시에서 승인할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승인권자인 서울시에다가 입안 허가 요청을 내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게 되고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도시개발계획이 변경 가능한 것으로 법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미 답변을 지금 들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토론 과정에서 성동구는 현재의 용지가 아닌 대체 용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하천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전농천을 복개해 연합기숙사를 짓는 게 어떻겠냐는 것. 전농천 주변은 원룸 임대업자가 없어 반대가 덜하고 하천으로 인한 악취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전농천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복개해서 연합기숙사를 하게 된다면 악취 문제로 굉장히 민원은 많은데 악취 문제도 해결되고 기숙사 관련 어떤 이런 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기숙사 용지는 적정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야 한다면서도 전농천 지역은 확인을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살핀 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차량이 없는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지는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어서 내용을 보고 나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당 연합기숙사를 둘러싼 양측의 뜨거운 공방은 이달 24일 오전 8시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채널 1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2018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중랑구에서는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차지했을까요?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낮은 기대 수익으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면목선 경전철 사업. 올해 서울시가 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오각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올해 중랑구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끈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인 면목선이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줄 것이라는 구민들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다 그래서 2022년 내에 착공을 이제 발표를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사업이 굉장히 빨리 추진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에 오른 서울 장미축제는 올해에도 2위를 차지하며 지역 대표 축제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은 3위에 선정되며 16년 만에 진보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데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면목 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과 망우역사문화공원 재조성은 나란히 4, 5위에 오르면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도서관 개관과 물놀이장 운영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되며 생활 밀착형 사업들에 대한 높은 관심도 반영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볼 수 있는 마을 미디어 센터가 노원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원 미디어 센터가 드디어 오늘 개관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라디오를 진행하는 DJ는 노원구에서만 50년을 산 평범한 주민입니다. 막연하게 라디오 진행자를 꿈꾼 지 수십 년. 드디어 오늘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정말 기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설 좋은 미디어 센터가 생기니 정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겠습니까? 1인 미디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노원 지역 주민들도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방송 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미디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아마추어의 그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미디어가 바로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 미디어 센터에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와 편집 장비는 물론 가상 스튜디오가 마련됐습니다. SNS를 통해 송출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문 직원이 상주하면서 이론 교육과 장비 설명도 진행합니다. 구가 중심이 돼서 미디어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을 해서 많은 노원 구민들이 우리 미디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구상입니다. 노원구는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디어 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 이와 관련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케이블TV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어제 마련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마련한 2018년 SO 혁신 세미나에는 방송과 미래기술 등 관련 학계 교수와 케이블 방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지역 채널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 법대 최진원 교수는 국내 저작권 관련 분쟁이 필요 이상의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있어 법적, 사회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채널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토론자들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OTT 서비스로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채널을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일컫는 일명 워라밸. 요즘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전국의 워라밸 지수를 비교해 봤더니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점 만점에 43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뉴스를 어디서 보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이십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